자, 가겠습니다. 네, 자, 기상직분들 반갑습니다. 저 피티훈 강사라고 합니다. 헬카스에서 면접을 지도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기상직을 또 다른 학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기상직 취급도 좀 그때 처음 뽑았는데 한 십몇 년 만에 그때 한 기상직분의 그 간곡한 말씀으로 얼떨결에 기상직 강의도 껴가지고 면접 강의를 하다 보니 아직까지 한 8년째 하고 있네요. 얼떨결에 보니까 뭐 다른 데 원래 어떤 강의들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없어서 저 나름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늘 해왔습니다. 저는 피트훈 강사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께 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공계 출신이라서 이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뭐 포트란 뭐 이런 얘기들 얼추 다 알아먹고요. 저 학교 같은 층에 천문대기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학우분들이 되게 특이한 분들이 되게 많으셨다는 기억이 좀 있습니다. 여고들은 다 모두 아름다우셨고요. 남고들은 학업에 뜻이 없고, 이게 약간 딴따라하는 친구들이 다 왜 이렇게 많냐, 쟤네들은 뭐 이래가지고, 아주 특이한 과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픈 특강이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이게 정규 강의입니다. 정규 강의인데. 1타임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면접 진행 과정과, 그리고 또 기상직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일하게, 근데 국가기관, 정부 기관 중에 유일하게 따로 뽑는 데입니다. 예, only one.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문성이 필요한 뭐 직렬이기는 한데, 그렇게 따지면 뭐 기상청만 전문성이 필요한가?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고요. 좀 예전부터 따로 많이 뽑아왔습니다. 지금 이런 공채 시스템이 정착된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던 데인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투명하게 인재 채용이 좀 이루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또 뭐 예전에 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말이 좀 많은 데였죠. 과거에는 많이 뭐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됐었고요. 면접 기준으로만 보면 뭐 예를 들면 한 7년 전, 5년? 네, 한 5년 전까지 저 5, 6년인지 6년인지 면접을 하루에 2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층 올라가서 면접 한번 보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2층에서 면접을 한번 다른 면접을 또 봤어요. 객관성을 위해서. 되게 특이하게 했죠. 그 말은 곧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안에서는 이제 위층에서는 이제 기상청분이 한번 들어오시고 이제 외부 면접인이 한번 보셔서 면접 보시고 한 15분 보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내려와서 끝나면 2층에서 전혀 다른 두 분은 다 외부 면접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보고 그걸 합산하는 방식으로 아마 평가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체제로 왔는데 뭐 아무튼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그냥 인사혁신처에서 면접 볼 때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아마 내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 기상청에 관련된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뭐 우리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뭐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남들 국가직국어 면접할 때 우리는 뭔가 따로 해야 되고 뭔가 좀 껴서 하는 느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정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서도 그래서 요거 맞춤해서 뭐 말씀을 따로 드려야 돼서 고가직 구급에서 이제 오픈 특강에서 제가 그 뭐 이렇게 이러저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 공채용이고요. 그러니까 외 양은 좀 얼추 비슷한데 외양 껍데기는 실질은 좀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좀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니 좀 따로 이렇게 강의를 좀 드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예컨대 전공 여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주변의 선배, 후배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이들 전원들어 들어보시고 아마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이공계 출신들의 특징이죠. 그냥 뭐 남들이 뭐라고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쿨하고 시크하신 성향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뭐 커뮤니티 이런 게 잘 발달이 돼 있지 않아서 그냥 각자 이렇게 고립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되게 정보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취합된 정보, 이게 좀 전체적인 면접의 어떤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냥 제가 약간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상청에 대한 무슨 전문성이 있다라기보단 좀 일단은 먼저 가장 그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자리는 일단 오픈 특강은 일단은 면접 진행의 양식들이 어떻게 좀 다른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기출 문제들 나왔던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지난해 나왔던 기출 문제들 되게 어떠어떠한 질문들이 나왔는지까지만 좀 살펴보는 거를 오픈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정규 강의이기도 합니다. 정규 강의의 앞부분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할애를 해서 일단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다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나중에 들으실 분들은 제가 이제 오픈 특강 요 앞에 요 앞파트는 제가 따로 그 유튜브 밑에다가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뭐 수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다운받으셔서 아, 되게 뭐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제 제가 모니터에 띄워놓고 하거든요. 뭐 굳이 다운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수강 안 하시고 그냥 오픈 특강만 듣는 분들은 그냥 뭐 요 화면으로 가름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 그 국가직 9급 공채책이나 교재는 혹시 구매하셨으면 뜯지 말고 그냥 반품 바로 하버를 해버리시고요. 저한테 이제 1대1 카톡을 주시면 바로 제가 파일을 그냥 드립니다. 원래 사실 프린트를 할까 하다가 이게 제작비도 너무 많이 들기도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뭐 3만 원 이렇게 더 붙이는 것도 좀 명구해서 뭐별 내용도 없는데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올해부터는 그냥 파일로 그냥 드리는 걸로 가름을 했습니다. 학원 측과 얘기를 해서 직접 주시면 저 파일로 그냥 드릴 테니까 그거 드리는 거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프린트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아마 카톡을 드리면서 뭐 프린트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화면 띄워놓고 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일단 뭐 물었는지 기출 팩트와 다음에 후기 몇 가지 좀 분석이란다, 좀 내용을 조금 결을 좀 봐야 되니까 요거 좀 보는 거를 좀 하고요. 다음에 3, 4, 5장은 사실은 이제 기상직 용만은 아니고 제 생각에 굳이 이건 뭐 교재까지 드려야 되나 생각이 싶을 정도로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공통 국가직 9급과 같은 거를 드리기는 한 것입니다. 뭐 경험과정은 국가직 9급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인재 7급이나 9급에서 이런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보시면 상황과제 문제를 하기는 하는데 상황과제도 아닌 것이 뭐 열심히 쓰면 물어보지도 않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뭐 각 잡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약식으로 일단 교재는 국가직 9급과 동일한 걸 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그냥 강의 정도 보는 걸로 그냥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공직권 강의는 이것도 참 이렇게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질문 숫자는 적은데 그냥 한번 귀등으로 한번 들어주시자 정도,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이게 이공계 분들이라 이 공무원스러움과 공무원 용어 같은 거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이 좀 있고요. 어차피 들어가셔도 다 아셔야 될 내용이니 뭐 공무원 될사람과 소양 삼아 한번 그냥 들어는 두자,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공직과 지표는 질문이 없지는 않아서 이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강의 때도 안내를 드렸지만 뒤에가 붙인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아, 공무원다운 각이 이런 각이구나라는 어떤 워딩이나 내용들을 조금 숙지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의를 드리긴 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말 거고요. 이거는 일단은 국가직 9급 걸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실습한 거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냥 그렇군 해서 그냥 분위기 정도 파악하는 정도만,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가볍게, 그래도 전혀 모르면 좀 약간 맹탕인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직 9급이 100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한 50만 원 해도 충분한데 50도 과해 보이긴 한 30만 원 해도 충분하니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강의만 듣고 말자,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 정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무슨 특별한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료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뭐 이런 거 조금 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 그냥 자료 소개 정도의 느낌이니까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직에 고유한 건 1장, 2장과 6장 정도가 되고요. 이 부분은 국가직 9급 거의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자료가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은 카페에 오시면 제가 뭐 1대1 톡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뭐 고민하다가 그냥 따로 그냥 만들었어요. 아예 별도의 게시판을. 그래서 국가직 거에 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뭐 좀 달라서 아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재 웹보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그거 뭐 밑줄 치고 약간 메모한 게 조금 있는데요. 그냥 그거 한번 링크로 보실 수 있게 그냥 해놓은 것이니까 수업 들을 때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다 취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요 후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도 그때 드렸지만 후기가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상직 뭐 다른 데 후기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79개 정도 있는데 또 2020분들의 특징이죠. 이게 뭐 그냥
복귀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아이 뭐 그냥 무난하게 봤어요. 그냥 질문만 틱 알려주고 말거나 성의가 없으신 거는 뭐 예, 저도 이공계라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귀가 좀 자세하게 답변까지 된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질문들은 다 복귀가 되어져 있으니 일단은 역순으로 한번 쭉 평소에 좀 읽으시면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 전에 조금 더 달라졌었고요. 요 이전은 거의 비슷한데 좀 형식과 비중이 조금 달라졌다 뿐 총량으로 보면 뭐 그냥 크게 뭐 달라졌다 보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지거나 내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배분이 좀 달라진 느낌? 예. 예전에 이거 좀 물었는데 하나도 안 묻네 이제는 이런 느낌은 좀 있지만 뭐 안 묻는다기보다는 예전에 한 대여섯 개 물었던 거 그냥 한 개도 안 묻나 이렇게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배분만 좀 달라졌으니까 작년 재작년 거는 꼭 일독하시고 요 뒤에 거는 한번 쓱쓱 보면서 이런 것도 했었군 정도 정리하시는 정도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된 내용들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교재 일장에 좀 다 그래도 역순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게 가장 귀한 정보일 것 같아요. 뭘 물었는지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포인트 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황과제 이거는 이제 상황과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의는 드리는데 국가직은 요만한 제가 노란 책으로 해서 이제 워크북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상황과제 뭐 한 10개 20개씩을 이렇게 같이 풀고 실습하고 왜냐 그럼 국가직 구급 공채는 그게 빡세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양은 그런 비스름한 걸 흉내를 내서 하는 걸 하기는 하는데 질문이 한두 개 하거나 말거나 또뭐 심지어는 그런 유형이 아닌 좀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할 수도 없고 각 잡고 하기도 그래서 계륵 같은 거라서 여러분이 그래도 그냥 공채 문제들 중에 좀 몇 개 정도는 그냥 혹시나 싶어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몇 개를 따로 모아서 워크북에서 한 100페이지짜리 만들어 드리는 공채 거를 한 10개만 이렇게 10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좀 하시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가직 국어 공채 강의도 같이 드릴 거니까 한번 대충 이렇구나 해서 한번 써보시고 그냥 쓱 한번 감만 갖는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이고요. 다음에 요 자료들은 모의 면접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하시게 되겠지만 지난해 4분밖에 없으시긴 했는데 모의 면접을 맞으면 면접 한 3, 4일 전에 이렇게 합니다. 해서 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그 실황입니다. 그 실황 그대로 얼굴은 안 나오고요. 목소리만 나오시고 그래서 그때 예, 평가지랑 이런 거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며 가면 나중에 면접 준비가 좀 되실 때 혹은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각자 뭐 전공도 다르시고 백그라운드도 다르신데 되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고 실제로 면접에 임박했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는 요거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 제가 또 이렇게 평가하는 거 커멘터리 이런 것들을 다 쭉 드렸으니까 오며 가며 점검하는 용도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기상직 분들이 다 전국에 흩어져 계시고 뭐 안에서 이렇게 몇 명기 스터디도 뭐 물론 이제 저희들이 원하시면 이제 만들어 드리긴 하는데 그냥 혼자 각자들 그냥 예, 하시는 DNA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와 이런 좀 어떤 레퍼런스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 되게 이런 각이구나라는 뭐 그런 참조점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전 것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드리고 예, 약간 스탠다드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한번 오며 가며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좀 예, 나중에 들어가시면 어머 이분이 그분인가 목소리가 비슷하네. 예, 들어가시면 이제 아시게 될 분들도 뭐 적잖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누적을 해놓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실 때는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다음에 올해 뭐 모의 문제 이거 연습 문제인데요. 이거 연습 문제는 이거 고민하면서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지금 실제로 예, 기술서랑 이런 거랑 양식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 작년에 썼던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 나중에 자기 기술서랑 해야 되거든요. 연습용으로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 제가 늘 그 전에 거는 그대로 드립니다. 일단 왜냐 그러면 이걸 있어야지 시의성이 일단 없기도 해요. 없기도 한데 이거 있으면 저 요걸로 아까 모의 면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본인이 써보시고 예, 적들은 선배들은 얼마나 잘했나 한번 들어보고 직접 비교가 되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뭐 시의성이 없는 건 그대로 냅둡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일단 놔둬서 드렸고요. 올해는 아마 나중에 돼서 한 서너 개, 뭐 네다섯 개 정도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면접 조금 한 일주일 열흘 전에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걸 가지고 한번 뭐 셀프로 연습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뭐 저랑 모의 면접할 때 참여하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점검하는 정도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처음에 기출 팩트 편입니다. 예, 일단 여기서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 예, 면접 진행, 어떻게 기상직은 면접을 진행하나, 플러스, 예, 그다음에 자기 기술서, 예, 뭐 이렇게 과제지 뭐 이름을 그때그때 막 바꿔서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통상 그냥 자기 기술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술서 문제 2개 쓰는 거 어떤 거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뭐 물었는지 예, 요거를 한번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예. 면접 개요. 자,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접에는 2분 할 때도 있고 3분 할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2분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일단 기상청 과장님이 한 분이 일단은 붙박이로 계시고요. 예, 한 분이 외부 공무원이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실제로 면접 질문과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보면 외부인데 이게 민간인 분인 것 같아요. 민간 쪽, 민간의 왜 일반 회사들 면접할 때 HRD라고 합니다. 민간에서 그런 분이 온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피드백 하는 걸 보면 공무원 같지는 않아요. 질문도 그렇고. 그래서 아 작년부터 그 외주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전문으로 하는 예, 인사 쪽 하는 그런 회사 쪽에서 뭔가를 좀 데리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추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무원 각이랑 좀 결이 조금 다르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물론 이분이시죠. 당연하게. 한 분은 기상 쪽만 왔다 묻고 약간 뜬금포 질문들을 이제 이분들이 하십니다. 뭐 인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보통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작년부터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다. 왜 예전이랑 느낌이 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 말은 제 그냥 가정입니다. 뇌피셜이긴 한데요. 그랬으면 이제 이분이 예, 다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원래는 외부 면접위원을 하게 되어지고 외부 면접위원님은 되게 다른 부처 공무원이 오시거나 다른 부처의 퇴직자분들이 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부에서만 원래 못하게 만드는 장치, 공정성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민간에서 오셨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질문하시고 그냥 평가하는 것만 개입을 하시지 뭐 아주 우선권 소위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 있지는 않다. 예, 국가적 구급 공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질문을 딱 반씩해야 되고 평가도 일대일로 동일하게 해야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상청은 아직 아까 기상청이 관련된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어떤 게 있냐면 공직관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공직관 질문이라고 이따 말씀해 공무원실험 뭐 공직가치 내지는 뭐 관련된 공무원에 관련된 규정 뭐 행정 강령 아니면 뭐 공무원 인재상 이런 류의 약간 공무원스러운 질문들이 있거든요. 국가직은 그게 한 전체적으로 한 3, 40%를 차지하는데 기상직은 작년부터 의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지 이건 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단 좀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 두 번째, 약간 기상직 면접위원이 짱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은 한 25분을 봅니다. 뭐 시간을 거의 채워서 보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면접 과제라는 표현을 쓰던데 예전에 기술서 이런 표현을 썼고 아무튼 2개의 문제를 주고 예, 먼저 사전에 쓰게 합니다. 그래서 오전조에 한 뭐 6명 혹은 9명, 뭐 오후조 시간대로 3시간씩 끊기도 하고 하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한 6명에서 9명이 오라고 해요. 그럼 저기 대전 가셔가지고 청사 들어가시고 이제 입구에 들어가시면 이제 비표에게 쓰시고 쫄래쫄래 3층 올라가라 그러면 대기장이 있고 대기장에 무슨 회의실 같은데요. 왜 근엄하게 왜 높으신 분들이 앉아서 회의함직한 그런 회의실에 작년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예, 들어가서 9명 앉아 있으면 문제 나눠주고 있던 먼저 공통으로 쓰고요. 예, 쓰라는 거 쓰고 뭐 출첵하고 쓰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요거 각 쓰게 됩니다. 2개를 예, 20분 동안에 쓰고 20분 정도에 쓰고 면접은 실제로 요거에 관련된 후속 질문을 원래 이렇게 반반씩 하게 되어져 있는데 대개의 경우 국가직은 참고로 이것만 합니다. 개별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채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원래 반반을 했었어요. 반반을. 근데 작년에는 이거를 하는 거야? 예,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막 섞어서 해버리는 바람에 명쾌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맨 처음에 가면 자기소개를 시키고요. 예, 참고로 국가직 면접 중에 자기소개 시키는 유일한 데가 기상청입니다. 원래 국가직 면접은 자기소개도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그게 뭐 학력, 출신, 나이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기상직은 그렇지 않고 자기소개 시키고 후속 질문 뭐 있으면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여기 기술서라고 하는 혹은 면접 과제라고 하는 일반 질문 한 서너 개 하고 끝나면 이번에 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번 서너 개 질문하고 시간이 한 5분 정도 나오면 기상청 질문 한 5분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메뉴예요. 대개의 경우가. 근데 작년은 그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구조라서 조금 뭐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분 발표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시기만 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나오신다.
국가직원하고 좀 다르다. 그다음에 조편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들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면접 공고문 나오면 며칠 날 나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면 이제 오전 오후까지 구분돼서 공고문이 나오니까 그때 가라는 날 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동시에 면접을 진행하고요. 다음에 뭐 가끔은 이제 서로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같은 날은 그냥 한 문제로 그냥 퉁치는 경우도 있고 또 오전 오후 나누면 오전 오후 서로 좀 다른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면접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문제를 주고 20분 동안 사전에 작성한 뒤에 걷어가서 이제 면접장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대기장 하다가 들어가면 그 앞에서 다시 그걸 돌려줍니다. 이것도 좀 국가직이랑 다른데 원래 안 주고 그냥 기억에 의해서 답변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그냥 줘요. 예, 물론 이제 미리 주는 건 아니어서 예, 그냥 입구장 들어갈 때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보면서 답변을 하시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고 다음에 이제 질문이 이제 요게 그런데 질문이 편차가 워낙 커요. 예, 이 편차가 크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공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전공에 따른 편차가 조금 그래요. 예, 조금 많이, 예, 조금 혹은 많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비분을 이렇게 나누는 게 원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작년엔 이것도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섞여 있어서 예, 그렇고요. 다만 지난해 확실히 달라진 건 이제 보통 전공 지식 문제라고 해서 약간 정보성 질문들 뭐 이거 뭔지 아냐 설명해 봐라 이런 약간 퀴즈형 그런 질문은 재작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그걸 한 뭐 3분 한 서너 개, 4개씩 그냥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이따 이제 질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작년에 뭐 거의 없다시피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다가 작년에는 그것조차도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 했습니다. 싶을 정도로. 이게 뭐냐 그러면 제 생각엔 지난해 경우에는 이게 외부 면접이요. 그러니까 인적성 관련된 질문들,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런 경험이 있어요, 사회생활 해봤나요, 뭐 주변의 평판은 어떤가요, 이런 좀 뜨뜻미지근한 질문들, 예, 말랑말랑한 말캉말캉한 질문들은 외부 면접인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늘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그거는 조금 비슷한 것들을 대부분 하는데, 기상청에 계신 분이 면접은 따로 질문지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원래 질문지 리스트업을 하고 그 안에서 딱 따박따박 물어고 골라서 물어야 되는데 그냥 애드립 질문을 하시는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답변하는 거 보고 뭐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뭐가 어려웠어?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뭐지? 그 작년에 후기를 보시면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정신없게 답변하고 끝났다라는 얘기가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상청이 아닌 뭐 타 전공인 분들한테는 뭐 대부분 거의 비슷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뭐 기상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냐? 어? 어떻게 공부했냐? 무슨 책으로 공부했냐? 어? 그럼 실습 관련된 거는 그럼 어떻게 해봤냐? 어? 자격증, 기상 자격증 무슨 책으로 공부했냐? 뭐 이런 걸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쎄하게 들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따 이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또 그럴지는 제가 그건 개런티하기는 어려우나 뭔가 하여간 계속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느낌이 확연하게 재작년에 들었다라는 점들은 좀 부인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질문지 리스트에 기반해서 거의 똑같은 질문들을 이렇게 따박따박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대충 그냥 이런 거 물어보자라는 걸로 해서 듣고 답변하면 답변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질문하는 게 꽤 많아지다 보니 사람마다 지분이 되게 좀 뭔가 다 다른 듯한 살짝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들어요. 물론 이제 총량이 뭐 아주 이상한 질문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 뭔가 따박따박 하는 느낌은 좀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퀴즈형 전공 질문들은 없었고 예, 인적성 질문들이 그래서 한 반 가까이는 뭐 반 정도는 그러니까 아마 반반씩 하시게 되니까 외부 면접이니 그것만 담당하시다 보니 이 질문은 되게 많아진 것 같고 기상청 질문은 퀴즈 질문은 없는 대신에 뭔가 꼬리를 물면서 막 묻는 것 같고 약간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고 공직관 질문이라고 말하는 공무원에 관련된 질문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이런 구조로 이렇게 딱 바뀌어버린 느낌이 좀 들어서 작년에 보셨던 분이 갔다 오셔서 그래서 첫날 갔다 오신 다음에 어머 뭐가 이렇죠? 이래가지고 둘째 날부터 그래도 마음 준비를 하고 가시긴 했는데 지난해 3일인가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하여간 조금 애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두고 가셔라.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진행 방식 관련된 얘기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뭐 읽어보시면 알 내용입니다. 예, 오라는 대로 가시고요. 정부청에서 사청으로 예, 뭐 오전 오후 이렇게 오전 오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오라, 오후에 오라, 뭐 언제까지 오라 다 공고문에 나오니까 가는 날 가면 되고요. 올라가시면 이제 입구에서 다 이게
그 보안 건물이기 때문에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이렇게 다 확인해 가지고 들어가셔서 예, 핀 착용하시고 평정표를 작성하시는데 평정표 여러분 채점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면접에 네, 소통, 공감, 창의, 혁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어서 나중에 이걸 상중하로 평가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거기에 예, 평정표를 본인 손으로 쓰셔야 돼요. 그 부정 방지 차원에서 거기에 한자도 있다고 합니다. 한자? 이러지 마시고 한자도 있다 생각을 하고 가셔라. 대기하다가 이제 예, 어, 대기 중에 자료는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고 온 자료들은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쭉 종이 한 장 나눠줍니다. 예, 쭉 종이 한 장 나눠주고요. 그래서 같은 타임 응시자들이 일괄적으로 예전엔 개별 면접과제 혹은 면접과제 뭐 아니면 기술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하여간 두 문제를 가지고 20분 동안 쓰도록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쓰도록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게 프로토콜인데 요거는 국가직 모양을 따르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대로 질문하거나 그것대로 시간을 뭐 5분 10분씩 배분해서 딱딱딱 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뭐 질문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써놓고 보더라도 또 쓴 거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쓴 거와 좀 다른 질문을 하거나 뭐 되게 뭐 자유도가 높아요. 면접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딱 국가직처럼 체계화된 질문지 리스트가 있고 그걸 따박따박 묻고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라는 게 이제 국가직 9급 공채 면접의 기본 그 면접의 프로토콜인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알아서들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을지는 모른다. 하여간 작성을 하십니다. 두 개. 물론 경험 관련된 거 하나, 상황 관련된 거 하나를 보통 줍니다. 땡땡땡한 경험을 쓰세요. 또 네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어떡할래? 두 가지를 보통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A4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양식지를 주고 그냥 구에다가 이렇게 쓰시게 되는 구조이고요. 다 작성하시면 20분 지나서 걷어갑니다. 싹 다. 싹 걷어가고 걷어간 다음에 복사해서 이건 면접위원한테 되게 좋아요. 예. 왜냐면 두부 복사를 해서 그 진행분들이 면접위원한테 미리 주면 면접위원은 먼저 이렇게 받아서 이게 딱 파일에다가 받아보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은 여러분이 자 1번 나오세요. 그럼 1번 면접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하시거나 방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두 방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한 방이 진행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한 방에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여러 명 안 하고 자 아무튼 이거 대기장에 있으면 대기장 앞에 의자에 잠깐 앉아 있다가 그때 진행 요원께서 여러분 작성한 걸 줘요. 원래 주면 갖고 있다가 잠깐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녹화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녹화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면접위원들이 회의장 같은데 이게 뚝 앉아 있고 거리 좀 한참 떨어져 있다고 면접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큰 회의실 같은 데서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고 이게 예전에 이게 회의에서 보는 큰 회의 있죠. 이게 이렇게 길게 타원형 테이블 엄청 큰 거에다가 10명 이런 데 앉는 그런 회의장, 대회의장 앞에 그 앞에 면접위원 앉아 계시고 그 회의장 반대편에 이제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넓은데 이런 데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뭐 어떤 데서 볼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다음에 들어가시면 대기하다가 순서되면 뭐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이 먼저 보러 가시면 그 대기하고 있을 거잖아요. 조용히. 뭐 자료도 보실 수 있고 뭐 다 자유롭게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제출하시고 면접을 이제 25분 보게 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자기소개부터 해봐라. 뭐 이거부터 먼저 일단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기소개 시키고 뭐 지원 동기 포함해서 자기소개 한 1분 해봐라.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꼬리 질문을 뭐 이거저거 한두 개 정도 하다가 자 그러면 앞에 아침에 작성하신 1번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해서 1번 이렇게 쭉쭉 하고 서너 개. 그다음 2번 할래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시간 돼서 이제 개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상 관련된 여러 가지 퀴즈형 질문 포함해서 뭐 희망 업무 블라블라 뭐 전공은 뭐니 뭐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니 아니면 일반적인 뭐 기상 예보들 뭐 정확도나 국민들의 뭐 날씨 누리 뭐 이런 거 좀 잘 쓰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겠니 뭐 요런 류의 그냥 예측 가능한 질문들 조금 좀 받고 갑자기 뜬금없이 IPCC가 뭔지는 알아요? 뭐 이러면 IPCC요? 뭐 이런 질문지 좀 누구에게나 받는 이런 질문 한두 개 좀 하다가 끝나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작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원래는 이렇습니다. 공직관 질문 인적성, 공직관 인적성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인상에 관련된 경험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로 경험에 관련된 질문. 뭐 알바할 때 알바였다고 알바할 때 뭐 손님들 뭐 진상 손님들 있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본인이 기상청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인적성 질문이라고 하고요. 공직관은 만약 일을 할 때 상사가 부당 지시하면 어떡할래요? 그죠? 같이 팀을 하는데 한 팀원이 뺀질뺀질 참여 안 하고 좀 무임승차하면 어떡할래요?
뭐 그런 류의 질문. 아니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받아갖고 왜 날씨가 틀리냐며 뭐 쌍욕을 하면 어떡할래요? 뭐 그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이게 공직관 질문인데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지난해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상제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예, 그냥 약간 퀴즈 질문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달라진 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쫙 꼬리 질문들이 좀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점들을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끝나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흐름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흐름은. 그래서 그냥 면접 날이면 그냥 오라는 데 가서 아침에 그냥 출첵하고 종이 나눠주면 쓰고 대기하다가 오세요 그러면 가서 들어가서 자기소개 시키고 뭐 그냥 마음대로 묻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인사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 자체는 되게 심플하다면 또 심플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그래서 개별 면접과제 쓰시는 걸 좀 보도록 하면, 뭐 원래는 이제 다양한 문제가 원래 경험형 하나, 상황형 하나를 보통 주는 게 일반적인데 꼭 그렇지도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단은 뭐 좀 보시죠. 양식지는 12개 되어져 있고요.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A4지 한 장에다가, 그죠? 요 조그맣게 문제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문제 하나 해가지고, 이게 한 10줄일 경우도 있고, 뭐 12줄일 경우도 있고,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여기다 그냥 쓰는 거야.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험형 위해를 보통 상황형 보통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냐? 날짜별로 다르고 또 같은 날짜라도 오전 오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이제 지난해 나왔던 게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24년도 작년 거고요. 예, 이게 3일에 받기 때문에 3일 날 같은 날은 이제 같은 날에 한 개씩 그냥 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 예, 1번 문제가 되게 경험형인데 여기 보시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이게 사실 국가직 구급에서 하는 이제 경험 과제. 그 국가직 구급 공채는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매년 미리 알려주고 해요. 미리 다 준비해놓고 들어가서 쓰게 하는 구조인데 조금 약식으로 쓰긴 했지만 그게 이거예요. 그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야 이것도 그대로 썼네. 역량이 뭐냐, 필요한 역량, 달성하기 위한 본인이 뭐 했냐. 그러니까 대놓고 전공시라는 얘기죠. 느낌적 느낌이 이건 좀 반칙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항상 기본으로 뭐 꼭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상직에선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싶으니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이런 전공에서 이런 걸 해봤다. 이런 걸 쓰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게 상황형입니다. 그죠? 보시면 팀 프로젝트에 결혼이 생겨서 본인이 뒤늦게 참여했다. 그 역할에 마음에 들자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네, 사표를 쓰겠습니다.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답정너예요. 그죠? 뭐 관둔다고 할까요? 때려치려고 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거죠. 그럼 아까 11줄에다가 뭘 써야 될 거야? 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줄인데 10줄은 뭘 쓰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뭐 주저리 써야죠. 주저리. 그리고 뭐 예전에 내가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내가 또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 과거에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기상청에서는 당연히 내가 기상이지만 뭐 지진 파트에 들어가서 24시간 지진 감시할 수도 있는데 난 기상인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요. 그냥 순진하게 관념적으로 보지 마시고 기상청 모드로 한번 컨버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오케이? 됐죠? 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한번 본인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상황형이라고 말한 게 약간 가정을 통해서 니는 어떡할래? 라는 건데 내가 열심히 잘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조직 역량이라고 말하는 게 조직 지향성을 보통 하는 상황형을 좀 곧잘 냅니다. 기상청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주로 많이 나오지? 거기 분들은 별로 조직 지향적이지 않은가? 요즘 들은 신규들은 다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조금만 좀 이상한 데 보내면 뭐 못 간다고 들어눕나? 윗분들이 짜증이 나셨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정도입니다. 그죠? 조직 인화에 관련된 게 있고요. 2일차. 자, 본인에게 반복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요? 계산하는 경험.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문제점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예. 반복되는 문제점. 제가 다이어트를 늘 실패해서 체중 조절이 실패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딱 보면. 항상 뭐든지 뭘 생각해라? 기상청이라고 늘 생각하시고 같은 거라도 그죠? 내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편미분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어서 수치 해석할 때마다 진짜 멘붕이더라. 그래서 내가 고질적으로 이쪽만 나오면 학점이 너무 안 좋고 어렵더라.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각을 잡고 진짜 이거 뿌리를 뽑아야겠다 싶어서
그죠? 이러저러하게 해가지고 뭐 그까이 거 해서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좀 하게 됐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느낌적 느낌이 됐죠? 항상 기상바라기, 그죠? 기승전 기상이다. 오직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일반적인 걸 쓸 수도 물론 있죠, 그죠?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그런 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꼭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기상 쪽에 관련된 게 쓸 게 있으시면 뭐든지 약간 기승전 예, 이쪽으로 가시는 게 이쪽은 맞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소문이 퍼져서 부서 구성원들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 소문들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직에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유치뽕이야. 이런 걸 원래 하지 않습니다. 제 느낌엔 왜 제가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거냐고 느끼는 거냐 그러면 이게 민간 면접에서 주로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요즘은 하지 않고 약간 올드 스타일 한 10년 전에 했던 약간 그런 과의 질문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아 이게 외부에서 문제들을 만드시는구나. 그런 민간들이 오셔서 그죠? 예.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할래요? 네, 관두겠습니다. 아니면 소문난을 잡아다가 화장실에 가서 주먹 다짐을 멱살을 잡겠습니다. 머리끄덩이를 잡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설명을 하겠다, 이해를 구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 수 있으니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억울하니까. 뭐 대자보를 붙여 억울합니다. 그럴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료에게도 좀 도움을 좀 구하고 첫째 주변에 동료 가까운 선배들 하지만 또 이게 아 너무 이래서 내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정도 되면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한테? 예? 누구한테? 내가 말하지만 이 조직지향성이라고 말했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선배가 계시고 상급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선임이나 일단 먼저 동료원 되면 선임. 그죠? 예. 내 사수. 예. 거기도 조금 야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 이분들까지 얘기할 게 아니다 싶으시면 상관에게 뭘 해야 돼요? 항변을 할까요? 아니죠. 상의를 하는 겁니다. 고충 처리라고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죠? 과장님 잠깐 좀 커피 한 잔 혹시 시간 되시면 밥 먹고 잠깐 좀 왜? 아 제가 조금 긴히 뭐 심각한 일이야? 아 그건 아니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아 실은 제가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뭐 일을 잘 안 주시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뭐 소문이라 제가 뭐 대놓고 뭐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조금 이러저러 애로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왜? 윗사람들은 상관은 관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리자. 관리자는 영어로 매니저입니다. 조직을 매니징하는 사람입니다. 과장 밑에 여러분 같은 아래 것이 몇 명 있겠어요? 작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2, 30명 있습니다. 매니저의 기본적인 미션은 뭐예요? 각 팀원들, 그 부하들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정, 조율, 운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매니저는 그게 일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애로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걸 들어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회생활 안 해보면 이 개념이 잘 없으신데요. 그러자고 윗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까요? 어? 조직생활 하면 아래 것이 편해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죠? 윗분은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각자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무하시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과장님은 바로 누구한테 불려갈까요? 그 국장 윗선이나 그 윗선까지 바로 불려갑니다. 왜 그만둔 거야?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 과장에 대해서 자기 직원들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개박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한 명이 더 나갔다? 아니 뭐 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한 거예요? 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 이제 승진 끝난 거예요. 됐어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가장 윗분들을 연맥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빵꾸 내가지고 일을. 됐죠? 자, 상의를 한다. 그냥 재미로 드리는 말입니다. 잘 걸러서 들으시고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참신한 데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 뭐겠어요? 이게 딱 보면 느낌이 울죠. 뭔가 적극적으로 예,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뭔가 새롭게, 뭔가 좀 더 낫게 노력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복지부동하거나 무사한이라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고깃집 알바하는 얘기를 써도 돼요. 아, 이렇게 했더니 매상이 한 조금 더 늘었어요. 그죠? 예,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뭐 기상청 경험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험도 괜찮아요. 내가 뭐 저기서 아, 이걸 보니 기상청에 왔어도 아, 알아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군. 오케이? 뭐 기왕이면 뭐 스터디를 하시거나 과제를 할 때, 그죠? 뭐 예전에 선배들은 데이터 요까지만 해서 했지만 우리는 요거까지 해보자. 라거나 야, 한국 데이터만 말고 일본 데이터, 일본 기상청 데이터 갖고 또 좀 해보자든가 이런 거를 해봤다 그러면 짱이죠, 완전히. 항상 그래서 예, 이런 거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관련된 게 이제 뭐 기상 관련된 스터디를 했다. 뭐 기상 기사 관련돼서 야, 우리가 야, 이거는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내가 봐서 뭐 전공자만큼은 아니지만 요만큼은 할 수 있게 됐다. 블라블라블라. 그런 느낌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됐죠? 이게 기출을 보면서 설계를 계속 해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또 똑같은 게 또 안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똑같은 원생이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뭔가 계산했다. 똑같이 이렇게 안 하고요. 본인이 기존에 하던 관행을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롭게 시도한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같은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래서 워딩은 다르지만 알맹이 쓸 내용들은 거의 약간 도는 게 있어요. 그냥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 여기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나 꼭 이걸 해보고 싶었어. 그렇게 기상청에 왔어. 근데 그죠? 근데 어머나, 쟤가 해? 그거를? 쟤 이거 잘 모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게 내가 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쟤는 그거 잘 모르는 애인데 저왜 저가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쟤가 됐지?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래요? 네, 뭐 조직을 알아주지 않으니 사표를 쓰고 지방직공원으로 가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것도? 일단 좀 동료하고 뭐 하고 싶은 거냐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동료하고도 그죠?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얘기도 좀 해보겠다. 그리고 더 안 되면 어떻게? 늘 자유로우시고 늘 예, 그죠? 모든 걸 다 꿰고 계시고 자유로우시며 현명하신 무오류의 존재 김정은 아니고요. 누구? 예, 몇 분하고 조용히 형님 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하는 게 윗사람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늘 좀 상의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다. 뭐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 겸손하게 아 내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윗분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으신가? 나는 쟤가 별거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윗분이 보시는 판단은 좀 다른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좀 아니었던 건가? 그래서 윗분이 그런 판단을 하신 건가? 혹은 진짜로 만에 하나 내가 이런 걸 잘하는 거나 잘할 수 있다는 걸 모르셔서 그러는 건가? 뭘 해봐야 되겠어요? 얘기를 서로 해봐야 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혹시 부족함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될 거고. 그죠? 너 그거 잘하는 거였어? 아까 몰랐네 내가. 뭐 원래 이것도 있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는 내가 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할게. 훗날 기억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 네가 잘하는 건 아는데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좀 더 장점이 있고 이 일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거라서 뭐 너도 네가 해도 되지만 이 친구가 조금 더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어. 들으면 아, 네 그렇습니까? 아,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였군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하면 다음에 할 때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럼 나 좀 공부하겠습니다. 됐죠? 어떤 느낌인지. 자, 이런 얘기는요. 들으면 그렇지 뭐.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면접은 그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급히 써야 되고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한 1, 2, 3초 이내에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쓰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얘기하지 애드립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당연하게 그 애드립으로 준비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뭐 네 자랑을 하면 이런 얘기 해야지. 네가 얼마나 조직지향적인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껴서 얘기할 수 있죠. 저도 뭐 실은 예전에 알바했을 때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이 조교를 시켰는데 내가 성적들 짱이고 그죠? 예.
뭐 누가 봐도 내가 조교를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애가 성적이 나보다 또 좀 안 좋고 이러는데 했더라. 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아 그게 아니고 이러이런 걸 위주로 해서 체력이 필요한 일이라서 걔가 좀 야 체력이 좋지 않냐 니는 좀 어리버리하고 임마 그래서 시키고 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 애들 지도조교나 이런 거 할 때는 니 시킬게 해서 아 그러고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짱이죠. 됐을까요? 이런 스토리라인을 잘 좀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겠어요? 조직력, 그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있고 이 모든 건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직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에 도움이 된다. 내가 하는 게 조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거죠. 뭐 회사 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아니잖아. 됐을까요? 그런 면에서 아, 이 친구가 조직 지향적인 감각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죠? 또 이것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상청이 요즘 신규 애들이 말들을 안 들어 처먹나? 다 이런 거만 물어보지. 됐죠? 그러니까 아 내가 그냥 알바할 때 학교에서 그죠? 등등등해서 아 이런 거를 조금 내가 팀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거나 팀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거나 팀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뭐죠? 내가 학점 잘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같이 잘 돼야지. 이런 느낌. 그죠? 자, 다음 거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감명을 받아 마음가짐 영향을 끌어올리는 경험. 이게 공무원 용어는 조금 유치해요. 무슨 감명까지는 무슨 그죠? 무슨 계기, 모멘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 아까 말했죠. 내가 원래 수학 젬병이라서 내가 천문이나 지질로 갔는데 젠장을 갔더니 수치 해석하라고 맨날 뭐 미분에 편미분에 아 돌아버리겠더라. 할 때마다. 그래서 근데 아니 그거 못하면 기상청에 못 간대. 그래? 난 기상청을 꼭 가야 되는데 이런 그죠? 선배들의 말 한마디. 그거 못하면 못해 일 못해. 힘들어. 그래요? 대호각상하고 그때부터 빡세게 공부해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거겠죠 느낌이 기왕이면. 자 이것도 이거 뭐 설명은 드리진 않을 텐데 뭐 이런 거 좀 유치한 문제기는 해요. 국가적 이런 거 잘 안 내는데 이게 민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민간 쪽에서 이런 거를 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나오는 게 뭐인지 한번 역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끌어올린 경험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서로 이익이 상충됐을 때 그죠? 공공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뭐 팀플, 팀, 스터디원, 그죠? 과, 동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무슨 대단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이라는 게 자 보시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이거 이러저러 일이 겹쳤을 때 어떡할래? 뭐 이런 예 이런 건 좀 없거든요. 이런 게 이제 민간에서 내는 거예요. 그때 더 글로리 그죠? 예, 나왔을 때 갑자기 이게 또 문제 뜬금없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뭘 묻는지. 희한한 문제가 좀 나온 적도 있고요. 뭐 이런 문제 이게 전형적인 민간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외주를 이런 쪽에다 어딘가 줬나 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실제로 후기를 보시면 따지고 묻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쓰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질문도 없고 뭐 잘 생각해보면 약간 답정너 질문 같은 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술시사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를 자랑하는 용도로 그냥 쓰는 것이지 뭘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프레임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랑은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그죠? 나는 오직 기상청을 위해 살아온 사람. 그죠? 뭐든지 기승전 기상과 연결되어진 내용으로 어떻게 가시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기승전 뭐다? 조직 나는 일개인의 희생에서 기상청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지향적인 인간이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프레임을 잡고 어떤 자랑의 어떤 그죠? 어떤 기회 정도로 쓰시는 게 맞지 이게 뭐 있고 없고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쓴 거는 이거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하자는 거에 불과하지 이거 자체 쓰는 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거는 첫 번째. 기왕이면 예상할 수 있으면 쓰면 되는 거죠. 딱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써요. 쓰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되실까요? 이게 어떤 걸 써야 되지? 이렇게 쓰면 좋은 건가?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정답도 애시당초 없을 뿐더러 그죠? 그래서 관점을 나의 기상사랑과 나의 조직사랑 요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돼서 경험, 사례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서 그 비슷한 게 나오면 그냥 예, 그죠? 나는 기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하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나 혼자보다는 개인과 조직과 단체와 스터디원과 학과와 동아리와 그죠? 알바하는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해온 인간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많은 게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보시고 약간 의혹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될까요? 그냥 이거 보면 약간 시겁하지 않겠습니까?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또 이공계분들은 저도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 저 이공계 저희 신문사에서 이공계 출신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한때. 예, 신문사에 왜 이공계가 왜 와? 어떻게 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입장벽이 꽤 높죠. 하여간 뭐 그랬는데 예, 저도 좀 그게 좀 뜨악했었어요. 예전에 뭐 문화부에서 뭐 학술 담당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만 해도 정답이 있는 세계에 살았잖아요. 풀면 수식을 풀면 딱 떨어지는 답이 존재하는 세계가 사이언스의 세계잖아요. 그죠? 예. 정답은 없으면 확률적으로라도 몇 프로의 가능성 이런 뭐가 있는 세상인데 여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정리해서 말하면 그게 정답인 세상인 거예요. 오케이? 예. 아무튼 자 남자 보세요. 주도적으로 기획해.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질문들이 조금씩은 어디건 다른데 그냥 내가 이거 가지고 다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질문 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까? 아까 기상사랑과 노력과 조직사랑 예.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기상청 동아리, 연구 동아리, 뭐 레포트는 같은 거지 얘기가. 뭐 그렇게 해서 보고 한번 역으로 보면 후회거나 아쉬웠던 선택, 그죠? 뭐겠어요? 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죠? 예, 뭐 미분방정식, 미방이랑 뭐 모르겠습니다. 얘는 뭐 위상수학 이런 걸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랑 뭐 미분이랑 미방 이런 것들은 아, 미리미리 해둘 걸 후회가 됐어. 하지만 기상청 선배가 그죠? 그거 못하면 수치해석 못하면 야 기상청 일 못한다라는 거에 각성을 했어. 그때부터 열심히 빡세게 스터디 돌리면서 열심히 공부했어. 아까 말했던 그 경험이에요? 그 경험인데 같은 경험을 울고 먹을 수 있죠. 그 미리미리 할 걸 후회를 했어요라는 걸 앞세우면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를 여기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여러 질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에 남는 건 경험 같은 경우도 내가 자랑할 거를 몇 개 아이템들을 잘 정리해 놓고 문제에 맞춰서 약간 돌려막기. 전문 용어 들었습니다. 드디어 돌려막기. 원래 듣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돌려막기가 가능하다. 중요한 건 경험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내 자랑을 얼마나 하느냐가 본질이다. 이것만 아시면 많은 게 이제 가볍게 해결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뭐 지나가고 보면 야 진짜 희한한 거 진짜 많이 낸다. 맞아요. 뭐 희한한 거 진짜 많이 내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올해도 어떻게 비슷한 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똑같은 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거 생각하시면 정신건강 해로우니까 한번 그래서 제가 뭐 15년부터 모았네 내가 거의 10년 됐네요. 산 증인이에요 진짜로. 기상청 면접에 기상청 면접 진행하시는 담당자보다 제가 더 짬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분 한 2년 차밖에 안 됐을 텐데 2, 3년 차. 저는 10년 차라서 그죠? 그 기상 담당자 면접 담당자분 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프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요게 아까 본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질문 조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문제의 특징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공직 인적성 그러니까 인적성 질문, 경험 질문 이렇게 개인 퍼스널한 질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퍼스널 질문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외부 면접을 통해서 대신에 기상 전공 질문은 대폭 줄었고요. 다음에 전공을 따지듯이 하는 질문은 적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딴 전공인데 왜 이거 해요? 쉽지 않을 텐데 약간 태클 비슷하게 들어서 약간 빈정상하는 느낌으로 줬던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해 좀 세련되어졌어요. 같은 질문인데 비전공이면 기상 공부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힘든 걸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무슨 책을 봤다고요? 책 내용 기억나는 건 좀 있어요? 그거 하면 어떤 부분에서 좀 기상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질문은 되게 노멀한 질문인데, 그죠?
저는 이공계니까 그 감각을 알잖아요. 그 저희도 뭐 하드코어한 전공이 있고 좀 유관 전공 분들이 있으셔서 대학원 오실 때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답변의 그 퀄이 깊이가 혹은 내용적인 게 아닌 분들은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열심히 했어요. 기상청 그 교재 그거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 예보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 있을 텐데, 그 예보 관련된 건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그냥 뭐 유튜브에 예보가 나온 거를 좀, 이렇게 가는 거지, 얘기가. 유튜브. 됐죠? 요런 느낌이 되게 강했다는 뜻입니다. 안 물었다는 뜻이 아니라 결이. 다음. 지원등기 후속 질문들을 뭐 예전에 그냥 한두 개 정도 묻는 정도였다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그냥 중구난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칙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되는 대로 프리스타일이 좀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술자 여러분 쓰신 거에 대한 후속 질문은 글쎄 뭐 별로. 그러니까 제 생각엔 기상직 분과 외부 면접원이 계신데 기상직 분이 주도해서 자격증부터 뭐 기상자를 쭉 하다가 뭐 한 10분 이렇게 하다가 옆에 외부에서 오신 면접관을 쓱 보는 거지. 그러면 뭐 주변에선 그러면 평판이 어땠나요? 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 뭐 이렇게 몇 개 묻고 딱 넘기시면 본인이 계속 얘기하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좀 체계가 없다, 뭐 프리스타일이다 뭐 이런 거지만 기상직 면접위원들이 주도를 하는데 대신에 무슨 퀴즈를 가진 형식으로 하는 거라기보단 네가 얼마나 기상 공부를 했는지와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와 네가 뭘 배웠는지와 그리고 네가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지 그런 디테일. 그러니까 전공을 따진다는 거하고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친구가 진짜 기상청에 오고 그러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공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물론 기상청이 유리하죠. 유리한 거 맞는데 천문대기 기상학과가 유리한 건 맞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제 원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기상 직접 하드코어한 기상학과 그다음에 고과마다 조금씩 성격은 좀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죠? 천문대기 막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걸 포함해서 하는 분들은 절반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절반 한 40% 정도로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관 전공인 분들 좀 뭐 우주 뭐 항공 뭐 지질까지 포함해서 요쪽 사이드가 한 2,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 30%는 그냥 일반 공대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 좀 직접 전공이 좀 많으신 분들, 뭐 통계, 전산 이런 분들도 일부 좀 계세요. 뭐 통계 쪽도 좀 계시고 수학과 뭐 이런 일반 이과대, 물리, 수학 물리 이런 데가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 3대 3점중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상 하드코어한 후대 4 걸쳐져 있는 약간 유관과 한 3, 조금 떨어져 있는 거기가 한 3. 근데 제 경험칙으로는 뭐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러워 전수를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제 수강생과 주변에 있는 분에 대한 걸로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 하드코어한 분들은 엔간하면 큰 문제 없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뭐 크게 뭐 성적 문제나 그런 게 없으면 뭐 합격에 최종 합격에서는 문제가 없고 요 부분인데 요 아까 339 부분인데 여기는 유관 전공이라고 조금 더 한다는 느낌은 저는 사실 별로 없어요. 수학과라고 해서 수학과 물리과 들어가신 분들 꽤 많거든요. 다만 그분은 전공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연결고리가 되게 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천문 대기학과는 그 자체로 그냥 먹어주니까 오케이 치우고요. 한 3, 40%는 치우고 그분들은 그냥 학과 했던 거에 잘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끝. 그럼 나머지 한 6할 60% 정도의 분들인데 여기에 크리티컬한 부분은 얼마나 기상청과 연결고리가 있는가 기상 업무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하는 용도라면 작년처럼 하는 게 맞죠. 그 전에는 약간 여러 가지 어려운 퀴즈 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분별했다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까 조곤조곤 어떻게 공부했는지, 준비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디테일을 조곤조곤 꼬리 질문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느낌 오실까요? 음. 그러다 보니 그냥 있는데 직접적으로 기상청과 뭔가 해본 게 뭐가 없는 그냥 홈페이지 봤어요, 유튜브 봤어요, 날씨놀이 많이 써봤어요 이런 거 갖고는 잘 비비기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상 데이터 가지고 뭐 어떤 거 써봤어요? 프로그램 뭐 돌려봤어요? 어? 일기도 그림은 그려봤나? 요런 간지예요.
됐죠? 다음에 또 기상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첨단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면 그쪽 분들은 좀 더 뭐 인공지능을 해봐서 데이터는 뭐 다르나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학교에서 하는 것 정도 수준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큰 뭐 장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가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돌려봤다 그러면 그 뭐 아주 훌륭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뭐 기본적으로 먹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뭐는 없는 것 같다. 요 정도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컨대 저는 꼭 예보관이 돼서 이렇게 날씨를 뭐 국민들이 알기 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따위 얘기하시는 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되실까요? 예. 각을 딱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질문은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작년에 첫날 것만. 이것도 자세한 얘기는 제가 수업 때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오픈 특강이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첫 번째 분. 자, 아까 보셨던 필요한 역량이 뭔지와 다음에 결혼이 생겼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어떡할래? 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만 순서대로 그냥 쭉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니은자로 된 건 꼬리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 여기 쿼테이션으로 쓴 거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니까 물어봤다는 뜻이에요. 맥락 없이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되게 과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질문을 한눈에 흐름을 보실 수 있게 어떤 걸 물었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일단 그 수강생분들은 이거를 차분하게 읽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패턴 파악을 하시는 얘기예요. 패턴 파악. 그죠? 이공계니까 말할까 좋네요. 패턴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죠? 이 질문의 워딩에 낚이지 마시고 이런 거 이런 흐름에서 이런 걸 묻는구나. 질문의 흐름과 그죠? 예, 어떤 걸 물었는지에 대한 패턴과 그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자기소개 일단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 1번 여기 물어요. 그죠? 물었는데 여기 보시면 노력했던 거 뭐 이것저것 많이 적었겠죠. 본인이 기상 관련된 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쓴 경력을 그냥 쫙 발라가지고 물어보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그러면 이 질문이 거의 공통 질문스럽게 됐어요. 가장 좋았던 건 뭐고 어려웠던 과목은 뭔가요? 분야나 과목. 두 번째, 뭐 이렇게 프로그램 했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은 뭐 썼는데? 다음, 쓴 건 알겠는데 그러면 모델 적용을 해본 건 뭐 있어? 기상 모델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 정도 나오니까 이분은 기상 전공이니까 눈치가 딱 까시죠, 그죠? 전공자구나 하는 느낌이 좀 오시죠, 바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예보는 안 배우는데 그거 어떻게 공부했어? 이거 뭐겠어? 기상만 공부한 게 아니라 좀 예보나 이런 것까지 네가 한번 찾아서 공부해 봤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곧잘한 질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면접위원이 계속 면접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날짜가 달라도. 다음에 그럼 예보 그거 해보았더니 그러면 그거 해보니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그거 말고 딴 거는 또 뭐가 중요할까? 레벨이 좀 높죠. 그다음 본인이 수치 모델 한번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그냥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치 모델에서 어떤 방정식 써봤어? 그죠? 아마 본인이 예보관 해보고 싶다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보관 하려면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그냥 했던 질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붙으면 한 몇 달 동안 있을 텐데 그동안엔 어떤 거를 좀 노력할래? 이것도 준비를 꼭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스터디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했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외부 면접이냐 한 거예요. 이런 거는. 하드코어한 거는. 이것도 외부 면접이냐 한 것 같아요. 요까지 하고 옆에 보면 한두 개. 왜냐면 이 기상청 분들만 계속 물었으니까 한 10분 넘게. 이게 좀 10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한 두 개 껴가지고 그냥 질문해 준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냐? 어떻게 됐어? 그냥 한두 개 하고 끝났어요. 끝. 예, 이렇게 갔으면 거의 이제 한 15, 6분 갔을 겁니다. 간단히 몇 개만 먹고 끝나는 거죠. 나중에 시간 남아서 이제 소통 노하우, 갈등 경험, 어떻게 해결했니? 본인에 대한 주의 평가. 그죠? 갈등이 생긴다면 이거는 뭐겠어요? 외부 면접위원이 남은 시간 채우기. 이런 류의 좀 이게 인적성 질문입니다. 되실까요? 근데 이 질문들은 본인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근자근. 예, 자근자근 하시는데 하드코어한 건 여기서 갈렸죠. 그죠?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이런 흐름이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내용을 잘 설명드리자면 두 번째 분 자기소개 시켰고요. 기술자 1번 들어갔고요. 자, 본인이 뭐 변화를 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딱 변화가 뭔 소리야? 그죠? 네가 전공이라고 적었다는 얘기야. 전공이라고 적었는데 뭐 대학원 다녔던 거야? 그죠? 딱 보니까 기상 위상 사용자 경진대회니까 대충 각 나오시죠 어떤 데인지. 기상 쪽은 아니세요. 예. 그러더니 뭘 갖고 받았는데 적은 내용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위성위해 그럼 딴 건 뭐 자신 있어? 이분 아마 우주나 항공 쪽 아마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가기. 그죠? 기상은 좀 아니? 이런 뜻이겠죠? 느낌이 지금. 음? 기후 분야? 기후 분야에서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살람이라고 하죠. 자기가 발라가고 있는 거예요. 살살 그죠? 이런 느낌.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쪽 연구할 때는 뭐 프로그램은 뭐 써봤니? 맨날 프로그램 묻죠? 프로그램 뭐 해봤니? AI 해봤다고? 뭐 이런 거 좀 해본 거 뭐 있어? 연구할 때 무슨 의미가 뭐 어떤 게 있었어? 이번에 딱 보시니까 뭐 유관된 기관에서 이제 이쪽 관련된 일을 좀 하시다가 일로 넘어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 했을 때 왜 또 공무원을 기상직 공무원으로 지원해? 그죠? 뭐 꼬리 질문했고요. 그러면 본인 알겠어. 그러면 본인이 그럼 그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가 이상한 게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가 완전히 바르는 거죠. 이거 한 15분 넘어갔어요. 이 정도가 질문이 됐으면 이거 가지고 쫙 발라가지고 이게 특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쫙 이렇게 발라가시는 예. 그다음에 도움 득점 다음에 공무원에게 바라는 이게 공직관 제문입니다. 이게 그나마 이거 하나 정도가 있더라고요. 질문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에게 바라는 점이 뭐가 거냐? 그러면 공무원이면 기상직 공무원이잖아요. 기상직 공무원의 핵심은 국민들이 날씨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괜히 여러 가지 기상재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죠? 예. 뭐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역할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관행 실수했던 경험 그죠? 직원들의 평가 많이 물어보죠. 예. 이공계니까 아시지만 논문 시민의 피어 리뷰라는 걸 하잖아요. 동료 평가. 그죠? 예. 그 개념이에요. 사실 이 말이 동료 평가라는 말은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냐. 네 자랑하라는 얘기인데 동료의 입을 빌려서 하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자면. 오케이? 뭐 친구가 기상청 간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쓸데없는 데 간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할 사람 있어요? 너는 그래 기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평소에도 그러면 네가 들어가면 진짜 날씨는 잘 맞출 것 같아. 라고 응원해 줬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답정의 질문이에요. 자, 이것도 그냥 외부 면접인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외부 면접에 껴가지고 한 질문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거의 반 가까이를 이걸로 물론 이제 문제가 이게 첫날이라서 쓰라는 걸 이걸 쓰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런 측면이 강화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이걸 쓰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벌어지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자, 느낌을 좀 한번 불러보시고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느낌이. 근데 공통적인 건 뭐다? 어떻게 공부했냐? 기상 관련된 거 실제로 뭘 해봤냐? 요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하던 중에 뭐가 어려웠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혼자 어떻게 기상 쪽 관련된 기상을 다 스크리닝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걸 어떻게 노력했냐? 자꾸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약간 두루두루 느낌도 있는 거죠. 들어오면 두루두루도 해야 되는데. 그죠?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평소에 그런 걸 해봤을까 얘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 보신 면접위원들 기상 막 이런 거 합의가 되는지 면접인이 개인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논의가 되고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컨펌이 나니 이런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어떤 걸까 생각을 했더니 기상 오는 애들도 그렇고 여러 분야를 배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배치를 시켜놓고 보니 애들이 적응을 못해갖고 선배들이 아니 그 공부해야지 가르쳐줄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일은 잘 진행이 안 되고 뭐 이런 조직 문화. 아이들이 배웠다는데 뭘 배운 것도 그럼 딴 거 좀 지가 알아서 좀 해야지 뭐 일일 어떻게 그걸 다 가르쳐주고 하면서 하나 일을 어? 이런 느낌이 조직 내부에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과정 그 자체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 좋았던 과목, 힘들었던 거 어떻게 극복, 어떤 데이터를 써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게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앞으로 그럼 뭘 노력할 거야? 이런 단위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에 관련된 특별한 정보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느낌을 잘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기술서. 복수 전공을 했대? 뭔데 복수 전공이야? 그럼 네가 복수전공이라는 말은 우아하게 쓰긴 했지만 상관없다는 얘기죠. 기량하고. 그죠? 이게 통계였을 거야, 통계. 예, 통계인가? 맞은가? 아무튼 그러면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 똑같이 묻죠, 계속. 뭐가 어려웠어? 뭐가 좋디? 뭐가 잘할 수 있니? 이란 말이죠. 야,
좋아했던 거 대기억하고 좋아했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답정너 질문.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후기 보면. 그는 오, 야, 그거 어렵지 않아? 기상 전공도 아닌데 떠보기 하는 거죠, 슬쩍 간보기. 그럼 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쭉 얘기할 거 아니야. 아, 이게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진짜로 한번 데이트하고 해봤어, 너? 이거예요. 해보긴 해봤니? 이런 건 알아? 위상 얘기 나오니까. 이거 곧잘 하는 질문이에요. 위상거래에 대한 차이. 유관되는 전공과 개념이 좀 다르죠. 어프로치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단지 무슨 기술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똑같은 뭐죠? 수치 예보할 때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이제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걸 대부분 수치 예보나 수치 분석 이걸 갖고 보통 얘기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이쪽은 빡센 게 아마 이쪽이 가장 빡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야지 예보관 이게 예보하고 물려 있는 얘기니까 예보관의 역량은 어떤 역량이 중요할 것 같아. 그다음에 기상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희망 업무로 적었는데 뭐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데이터 가공이라는 게 예. 봉사활동 이런 것도 했나 봐요. 나중에 과학관에서 애들 안내하는 거 뭐 했니? 뭐 그냥 껴가지고 물어봐 줬습니다. 여기서 대충 발리죠, 그죠? 쫙 보면 아까 말했 네가 뭘 했는지를 계속 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따지는 방식으로 갔다라는 것도 여기서 동일하게 다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질문의 흐름과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외부 면접위원이 그냥 일반적인 공직관 질문 그놈의 평판 그죠? 예. 이것도 보시면 되게 비슷한 거 많이 물어요. 예, 그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분, 자, 자기소개. 응용 분야, 응용 수학, 수학이신 모양이죠? 뭐 배웠냐? 뭐 이런 세미나 했다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냐? 뭐 기성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AI 쪽 뭐 해본 건 뭐 있고, 예, 얘기를 했어요. 뭐 프로그래머는 뭐 써봤어. 그러니까 이거 보시니까 이분은 아예 전산이나 이쪽 전공이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시고, 예, 예, 근무 중 힘들었던 거, 뭐 그거 외에 노력한 건 뭐 있어? 기상 데이터 써봤니? 계속 이거 묻죠. 데이터 써봤니? 그러니까 실제로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상 데이터를. 이 부분. 자, 홈페이지 이용 개선 방안. 자, 이 이상 깊이 안 들어가죠. 앞에 분이랑. 왜? 이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를 제 짐작엔 뭐 이런 것도 별거 답변이 별거 없었어요. 있었으면 뭐가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으니까 그냥 뭐 그래서 끄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봐 질문 뭐 그게 없으니까 그죠? 저는 이게 가혹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실제 결과와 상관이 없이 그다음에 뭐 이거 그냥 일반적인 질문 그랬더니 면접위원이 개별 질문에서 예, 다시 묻죠. 또 물어봐 줘야지. 뭐가 어려웠어요? 예? 기상력학원 배웠니? 그죠? 어떻게? 어? 뭐 이쪽이신가 보네요. 보니까 이런 거를 글쎄 왜 기상청 왜 지원했을까? 똑같은 질문 하죠. 이 개념을 아는지. 예, 그죠? 그 시간 남으니까 또 갑자기 또 예. 봉사활동으로 점핑하고 여기서가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아 이것도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아마 예, 원래 이제 그 외부 면접위원한테 주는 타이밍인데 중간에 껴들어와가지고 쭉 한번 확인하는 거를 마지막에 하신 것 같아요.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냥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되게 재미있죠, 그죠? 흐름이 아 이게 와 이런 느낌이구나.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이 예 얼마 뒤에 겪을 흐름이니까 이게 여러분이 얻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내가 매를 맞는데 어떤 매를 맞는지 알고 맞으면 덜 아파요. 그죠? 모르고 푹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겁니다. 다섯 번째 분, 자 기술서 작성령 질문했는데 뭐 복원을 잘 안 해주신 분이시기는 한데요. 뭐 간단하게 묻고 끝냈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쭉 전공 어려웠던 거, 그다음에 뭐 쭉 하고 이렇게 갔어요. 별로 질문이 없죠. 이거는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 꽤 좀 있었는데 꽤 여기서 있었을 텐데 본인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예 했는데 이것도 딱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일반적인 질문이 많은 걸로 보면 아 전공자는 좀 아니신가 보다. 대충 조금 간단하게 하고 그냥 끝났나 보다.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상 관련 질문들만 뭐 따로 그냥 기억하는 것만 해주신 경우인데 비전공자인데 왜 이쪽으로 와?
또 가죠. 뭘 공부했어? 그죠? 전공서적은 뭐 봤는데? 이거 언제 딴 거야? 그죠? 예. 이러고 안 어려웠어? 계속 똑같죠. 맥락이 좀 계속. 예. 안 어려웠니? 어떻게 했니? 컴퓨터 프로그램은 써봤니? 얘를 포트란을 넣었다가 포트란 같은 걸 써본 적은 있고, 예. 그럼 앞으로 그러면 뭐 어떤 거를 좀 네가 그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갔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쓱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반가움도 있고, 와, 이렇게까지 가면 내가 할 말이 참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에 오픈특 강의니까 여기까지만 좀 일단은 좀 끊을 텐데요. 수강생분들한테 따로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죠? 물론 제가 전공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갑자기. 하지만 이 면접 준비 기간에, 그죠? 야, 이거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거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하는 건 모르겠고. 해봐야 되는 느낌. 뭘? 후기 보시면 아시겠죠. 날씨들에도 이렇게 뭐라도 때려받아서. 그죠? 그냥 말로만 들었던 거 그냥 내가 찾아보고 해보고 좀 알려고 이해하고 노력했다는 그런 거라도 뭐 어떻게든 좀 뭔가 얘기를 안 하고, 그죠? 그냥 아름다운 얘기거나 뭐 무슨 날씨들이 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여기가. 그런 느낌이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준비 기간에 뭐라도 찾아보고 조금 더 해보는 것, 그리고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 있는 거랑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약간의 뭐 예보 관련된 여러 가지 뭐라도 올라온 게 있고 자료들 있는 거라도 뭐 긁어 모아서 뭘 좀, 그죠? 내가 해봤다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좀, 그죠? 예. 면접 준비 기간이지만 평소잖아. 그죠? 전공이 아닌데. 그 내가 틈될 때 한번 해봤다. 물론 면접용으로 한 거긴 하지만. 틈틈이. 하지만 혼자 하는데 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거 졸라 어렵더라. 이런 얘기까지 뭐 할 수는 있어야지. 아니 그것까지 못 해봤고 자꾸 이렇게 갈 일이 좀 아니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아마 충분히 드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만 중요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셨던 뭐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질문들도 이거는 그냥 시간 가지고 아까 기상사랑, 기상청사랑, 그죠? 조직사랑 이런 느낌으로 내 자랑 뭐 이런 거 그냥 가지고 뭐라도 얘기하시면 되니까 준비하시면 되는 영역이에요. 기왕이면 방향성만 기상 방향성과 조직 방향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거만 염두에 두면 뭐 기술서에 쓰라고 나오든 물어보든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다만 이거는 준비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만 매몰되셔서 아주 작년처럼 이렇게 살라미처럼 살살살살 이렇게 뭘 공부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면접 때 기상과 관련된 무엇, 지금 뭐 이거 보시면 대충 각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좋았고 이걸 힘들었다고 힘든 건 어떻게 극복했다고 그러고 극복 내용으로는 기상 데이터도 좀 써보는 척 해야 되겠고 내가 갑자기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배우는 거를 배워서 뭔가 이만큼이라도 좀 진짜 어렵더라. 존경의 눈빛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유관 전공 분들은 그냥 한번 예전에 슬쩍 했고 넘어갔던 거라면 좀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해봤다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평소에 늘 약간 이런 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오늘 오픈 특강 들으신 게 아마 각을 잡으시는 여러분들 큰 방향성을 잡으시는데 가장 유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기출 면접 진행과 그다음에 자기기술서 문제들의 방향성과 그리고 지난해 기출 문제들 큰 틀에서의 변화 양상과 주요한 포인트들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짚었습니다. 일단 어차피 뭐 올해가 꼭 같은 게 나올지 저도 모를 일입니다. 그거를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응하는 것은 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쪼록 약간 준비하실 때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라이브는 그냥 할 거고요. 이거 오픈 특강용으로 요것도 하고 10분 정도 쉬고요.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